네, 방금 보신 강력 범죄들, 공교롭게도 모두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들입니다. 토요일 밤을 조심하라. 자, 일주일 가운데 폭력이나 절도 등의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 그것도 밤이라고 합니다. 전체 강력 범죄의 15.8%, 그러니까 6건 가운데 1건이 토요일에 발생한 범죄였는데요. 요일별로 살펴보면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이 가장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경찰서장을 지내신 박상용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원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교 교수 나오셨는데 토요일에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군요. 이 범죄 중에서도 강력 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주로 이제 강력 범죄, 5대 강력 범죄.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토요일 같은 때 보면은 유동인구도 많고. 네, 다음날 쉬고. 예, 쉬고. 예. 그런 그러니까 범죄는 기회가 중요하죠. 예. 활동량이 많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변화가 많고 흔히 말하는 술도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그 허점을 노리는 거죠, 범죄자들이. 예. 그러면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많은 건가요? 술에 의한 범죄가 많이 술을 있습니다. 마시고, 그리고 예. 또 가출 학생들이 예. 또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가출 학생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C방에서 PC 게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니까 네네. 결국에는 돈을 노릴 수 있는 범죄를 손쉽게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택시비를 갖다가 택시기사를 협박해가지고 택시비를 강취한다든가 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그 금품을 훔친다든가 하는 게 많습니다. 또 토요일날 가장 많게 되는 이유가 예. 뭐냐면은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빈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잘 신고를 잘 안 하는 성폭력이라든 성추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에는 사실은 그 암수 범죄에 대한 추정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암수 범죄가 높은 것은 성범죄가 암수 범죄가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발생이 열이라고 하면 신고는 한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추정해 갖고 사실은 이제 찾아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군요. 예. 요일별로 이렇게 범죄 유형이 달라졌는데 또 다른 그 성향이 있더라고요. 주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도 범죄 유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범죄 분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시간대별로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예. 자, 살인과 강도, 그리고 성폭행, 방화를 저지르는 강력범죄, 그리고 폭행, 상해,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폭력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다음날 자정 12시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 절도범죄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사기라든지 뇌물수수, 배임 같은 지능범죄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밤 9시에서 12시는 이제 폭력 범죄가 많고,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죠. 6시부터 밤 9시에는 이제 아직 귀가를 이제 좀 안 한 집들, 이런데 이제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지능 범죄는 또 오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 절도 범죄는 사실은 이제 오후보다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방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해 도둑질을 많이 당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간이 그 시간대가 그런 것이고요. 예. 지능 범죄가 이제 특히 사기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 사람이 우리가 좀 표현한 것처럼 좀 몽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판단력이 약간씩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그 계약은 오후에 해라. 그러니까 집계약 같은 거, 전세계약 같은 거 오후에 해라. 이런 얘기도 저희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왜 있는데.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이 아침에는 좀 시간에는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생활을 집중력이 높은 그렇죠. 오후 시간대. 오후 시간대 해라 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야 시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는 시기, 네. 술도 먹고 아니면 이동하면서도 이제 난 어둡고 이런 부분들 시간대에 대한 변수가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파출소에 있다 보면은 예. 직원들이 그럽니다.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때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주로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뭐냐면은 술 먹고 사람 때린다는 거거든요. 시비 붙고. 예. 그리고 그때마다 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거고 절도의 경우에는 이제 나털이라고 하거든요. 낮에 빈집 네. 있는 경우에 털다 보니까 밤에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예. 또 이제 이 아까 지능범죄에서 사기로 얘기했는데 보통 예. 사기에 요새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스 피싱이거든요. 아, 그렇죠. 보이스 피싱은 전화할 때 낮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낮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이제 뭐 워낙에 이런 범죄 유형이라든지 이런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만 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범죄 전이, 범죄 진화라고 합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 사기꾼은 사기만 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예. 그게 자기가 아는 그 거니까. 숙달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건에서 대통령 비자금 범죄가 이제 엊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남이랑 홍파랑 같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채권 관련해 갖고 이제 사기를 치다가 네. 그 다음에는 금괴로 가지다, 그 다음에 국권화폐를 가다가 이게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이걸 범죄 진화라고 하고 예. 또 하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칭으로 교도소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뭐냐면 필요한 것만 수강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한 것만 지식만 쏙쏙 들어가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는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같이 들어갑니다. 전이와 진화가 같이 들어가는 게 범죄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사기범의 예.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예. 사기가 처음에 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합니다. 예, 아.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를 배우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기죄의 가장 좀 맹점이 뭐냐면은 법원에서 처벌 형량이 낮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처음에 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도부터 해가지고 강도로 해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좀 바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을 좀 줄여가지고 성폭력 사범인 경우에는 재범률이 한 40% 되거든요. 자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초창기에 범죄를 잡아야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범죄도 이렇게 뭐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주로 어떤 범죄가 많았고 요즘에는 어떤 범죄가 많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렇게 택시강도라고 합니다. 네. 요새는 택시강도 별로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뭐 아까 예. 이번에 말씀하신 청소년에는 우발적인 건 있지만은 사실은 전문적인 택시강도는 요즘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제일 많았죠. 아니, 상당히 많았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 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게 제일 많고 이게 위험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대인 범죄들, 대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를 갔는데 지금은 대물이라든가 어떤 기구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걸 네. 이용하는 범죄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지역 따라 범죄 유형 달라진다. 저희가 요일, 시간 살펴봤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범죄 유형이 다른가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지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중소도시, 또 폭력 범죄는 울산, 강원, 전남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범죄의 종류가 나뉘는데요. 절도 범죄는 18세 이하, 그리고 상해와 살인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반면에 폭력 범죄와 지능 범죄는 41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이 범죄가 이렇게 뭐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이 각 범죄마다 특성이 있겠죠. 예, 예. 이제 네. 그 범죄자들은 뭘 노립니까? 이제 돈을 노리거든요. 네. 돈이 있는 곳, 또 범죄하기가 쉬운 곳을 많이 노리거든요. 수도권에 절도 범죄가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절도범들이 노릴 수 있는 그 범죄 여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또 훔칠 게 많다.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도 예. 강북하고 강남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강남보다는 강북에 살거든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것은 자기가 가까운 곳입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 네. 또 방범 지역이 좀 허술한 거거든요. 강북 지역이 강남보다 못 살지 않습니까? 예. 또 방범이 그만큼 허술합니다.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 예.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런 곳을 많이 노립니다. 예. 연령대는 왜 그렇습니까? 41세에서 50세, 40대 범죄 발생이 제일 많았던 아무래도 걸로 나타나요? 예.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때고요. 아. 그때는 이제
그 생애 전환기라고 뭐 표현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필요했는데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범죄는 기회의 범죄이기 때문에요. 예. 접촉 범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 기회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것이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요 연령대가 사실은 불안한 연령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범죄 피해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40대 폭력 범죄는 예. 아마 실직 면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실직을 하게 되면 술도 많이 먹게 네네.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도 하게 됐다. 또 이 절도 범죄가 그 청소년에 많다는 것은 가출 학생, 가정이 파괴된 학생, 예,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훔치는 아무 죄의식 없이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범죄 통계가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통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괄적인 범죄 피해 방지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 공간, 연령, 직종에 따라서 좀 밀도 있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그것이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립폭력범죄센터 같이 그런 어떤 특정한 범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이 나오는데 예. 우리는 그걸 공개하는 것부터가 문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진짜 무슨 범죄가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집값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인식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포괄적인 범죄 피해 대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조직적인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계층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가출 학생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와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와 법무부가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범죄자들이 노리는 범죄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방범시설을 많이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이제 이런 그 범죄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항상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이제 경찰 조직에 몸담고 계셔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일정한 제한된 인력 가지고서 좀 이런 통계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그 범죄의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공상적인 일지 모르지만 FBI 같은 국가범죄수사국 같은 것도 신설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 예방에 대한 우리가 국가적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현장의 경찰관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의 인력 구조를 보면은 너무 기획부서만 있거든요. 예. 파출소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파출소나 형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 막는 인력, 그 인력 갖고 파출소 인력에 배치해가지고 범죄 예방 활동하면은 범죄 많이 줄어듭니다. 예. 명절제 다가오고 이번에 또 뭐 대체 휴일까지 해서 연휴가 꽤 그렇죠. 긴데 명절 때도 좀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빈집털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기 고향에 가실 때는 빈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완을 잘 하시고 가까운 파출소, 그러니까 지구대에 그것을 얘기를 하셔갖고 시간장치도 잘 하시고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교통사고가 많고요. 또 아, 명절에 오랜만에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예,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면 또 상속 문제도 있고 뭐 술 먹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가족 간에. 싸움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습니까? 더 줄어듭니까? 보통? 교통사고는 많고요. 예.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는 많이 줄습니다. 이게 같이 모이더라도 요새는 명절 기간 동안에는 강도들도 강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조상들 찾지 이 범죄를 잘 강력범죄를 안 지르는 특징이 또 있군요. 예. 자, 평택경찰서장 지낸 박상용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